이제 수출 시적 명세서 불러오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수출 거래 입력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시적 명세서 불러오기는요, 어디서 하냐면, 자, 요거는 여태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라든가 여기에서 했는데, 부가가치로 갑니다. 부가가치 신고서 부속면세 영세율 명세서 밑에 수출 실적 명세서 화면이 있어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CF3 수출 실적 명세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팝업 창이 뜨죠. 그래서 이 팝업 창에 입력을 돼 있는 내용 갖고 해서 확인 해 가지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료 나오면 F4 전표 처리해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전송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전송이 되면요, 그 자료에서 영세율 구분란이 있는데 여기에 영세율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서류 번호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시적 명세서 불러오기 할 때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료가 조회가 되는데, 여기 홈택스에 보면, 구세청 홈택스에 보면 세무대리, 납세관리, 세무대리 공통 수출시적 명세서 조회가 있어요. 중간 우측에 있는 파일 생성, 여기 파일 생성, 요 파일 생성을 누르면 파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면 엑셀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엑셀 파일이 저장이 돼서 수출 시적 명세서 메뉴에서 엑셀 자료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조회된 자료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는 뭐냐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을 판정하는 건데, 그 판정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든가 그 공급 시기에 매출 자료가 입력이 돼야 되니까, 그때 공급 시기는요, 수출의 경우는 선적일입니다. 선적이 뭐예요? 비행기 또는 배 싣는 날짜를 얘기해요. 근데 그 선적일은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 적합 목록상의 출항 예정 일자는요, 실제 선적일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고요. 실제 선적, 물론 비슷비슷해요. 날짜가 비슷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날짜는 선화증권이라든가 BL 그리고 항공운송장 등을 받아서 확인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그 관리하는 회사가 수출 업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출 신고서가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출 신고서를 보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수출 신고서 주요 내용인데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로 볼 부분 여기 2번에 수출 대행자, 화주, 주소 뭐 이런 식으로 화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출 대행자 보면 직수출인지 대행 수출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수출 화주, 여기 그 수출자, 공급자가 되겠고요. 여기 구매자, 4번 구매자가 있는 것은 거래처, 우리 회사가 물건을 그래서 받는 회사, 거래처다라는 얘기고요. 이 신고번호가 있어요. 여기 신고번호. 요것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부속 서류 중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할 때 필요합니다. 신고 번호를 입력하게끔 돼 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요 신고일자 있죠? 이 신고일자. 이 신고일자는 수출 신고 필정 수출 신고서를 어디에 관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신고일자 자체를 혹시라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적일자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수출의 경우 공급 시기는 선적일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고일자는 선적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BL 서류 보고 선적일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여기 10번에 거래 구분해 보면 대부분은 11번 일반 형태의 수출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11번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금액이죠. 금액. 여기에 요거 46번 총 신고 가격 밑에 결제 금액이 있는데, 총 신고 가격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 자체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결제 금액 요게 부가세 신고 시 과세 표준으로 신고해야 될 금액이더라 얘기. 여기 FOB 나와 있죠. 인도 조건 FOB CIF FOB도 있고
뭐 CIF도 있고 이런 부분들 조건에 따라서 JPY는 뭐죠? 엔화죠, 엔화. 뭐 그다음에 뭐 달러, 뭐 등등 위안화, 유로화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외화 단위가 있을 거고 여기 있죠. 33만 6,740 엔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주의할 거는요. 보통 달러 할 때는 달러를 적용할 때는 환율이 1달러당 얼마다 1달러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여기에다가 달러 금액 환율 금액에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엔화의 경우에는 보면 100엔당 얼마다 이렇게 100엔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00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 100엔당 얼마 환율 적용해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보십니다. 그래서 이 수출 신고 필증 수출 신고서 보고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는 방법은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쭉 보셨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공급가액란에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수출입니다. 유형 과세 유형 쓰고 수출 뭐 품목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엔화, 위안화, 뭐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 정보를 품목란에 이렇게 적어서 관리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 공급가액에 치게 되면 외화 정보가 팝업창이 뜹니다. 외화 정보 팝업창이 뜨고 여기다가 통화 코드 JPY 뭐죠? 엔화, 뭐 달러, 뭐 USD 뭐 이렇게 돼 있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서 확인해서 키를 누르게 되면 관리가 될 거예요. 이게 외화 정보 팝업창이 뜨는 거는 뭐냐면 환율 외화 사용하겠다 해서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외화 금액이라든가 환율 입력할 때 원화 금액은 자동 계산되고 공급강란에 자동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환율 조회하는 거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환율 조회는 그냥 은행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율 조회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돼요. 살 때 팔 때 뭐 등등등. 그런데 거기서 조회하는 게 아니고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 여기 들어가서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고 공급처명 뭐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 등등 하고 이 중간에 보면 수출의 경우에는 중간에 뭐예요? 영세율 구분 여기에 선택을 해서 해줘야 돼요. 영세율 구분란은 선택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뭐 직수출이니까 직수출, 뭐 대행수출 뭐 해가지고 내국 신용장의 경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선택해서 해주고요.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수출 신고번호 여기 있죠? 여기 어디 있었어요? 수출 신고서, 수출 신고 필증상의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작성할 때 이게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내가 수출을 하면서 내가 외화로 받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하면서 외화 외상매출금 일반적인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외화 외상매출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팝업창이 요 팝업창 이게 한 번 더 뜹니다. 그래서 활성화돼서 확인키 눌러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출신고서 이렇게 되고 참고적으로 수입신고서 한번 볼까요? 제가 부가세 설명을 할 때 수입신고서의 경우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했죠. 그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상단에 수입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이 입력이 되지만 하단에는 공급가액은 빼고 부가세 부분만 분개한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물품 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수입 신고서라든가 또는 관세사가 저게 뭐 보내오는 뭐 정산서라든가 이런 걸 보고 거래처에 확인해서 수입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회사가 혹시 수입 신고서 이런 게 작성이 된 게 있을 텐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데 자, 여기 신고일도 마찬가지 뭐 신고 번호 여기 돼 있죠. 자, 신고일을 보면 수입 관련된 내용을 관세청에 신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수입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고요. 뭐 여기 입항일이 있나요? 입항일은 수입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요 날짜나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거의 일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 수입자예요. 11번 수입자가 우리 회사 내가
관리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14번에 무역거래처라고 돼 있죠. 무역거래처가 뭐냐면 내 회사, 내가 관리하는 회사 내 입장에서 거래처가 될 겁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대급 지급을 할 거래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 구분이 11번 일반 형태의 수입일 거고 나머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4번 결제 금액. 요 결제 금액 요 부분이 은행 송금하는 어디 갔어? 54번 결제 금액 여기죠. 요게 은행에 송금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수입 물품의 대금으로서 원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 요거 쭉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JPY 돼 있었는데 여기는 FOB네요. US 달러 이렇게 돼 있고 2,890달러의 환율 뭐 얼마 이 정도 됐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 금액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총 과세과에 뭐 이렇게 그리고 환율 뭐 이런 부분 돼 있는 거 환율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하고 다르네요. 그런 것들은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총 과세가액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뭐 관세도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있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요거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요 과세 가격이 세관장이 수입하는 물건을 보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건에 대한 수입 금액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주의할 건 뭐 관세라든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입신고서를 보고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 마찬가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 가지고 자, 수입세금 계산서 보고 부가세 대급금만 어떻게 이 부가세 대급금 요거 부가세 대급금만 여기에 입력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요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참고적으로 요거까지 또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수입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수입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아니고 실제 수입 물품가의 대금 지급 내역 같은 거는 주로 이제 누가 하냐면 관세사가 대행을 합니다. 정선서 등을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또는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별도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여기에서 외화로 선택을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또 뜨겠죠. 팝업창이 계속 뜨는 게 뭐야? 환율 관리를 좀 해줘라 라는 얘기고요. 활성화되면 통화코드, 거래처 외화 금액, 환율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원화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면서 우리 장부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여기에는 원화 금액으로 기재가 될 겁니다. 그때 여기 요 중간에 있을 텐데 여기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가 나오면 요거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명세서 제출 제외자료 팝업창이 활성화되면 어디죠? 외국에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국외에서의 공급 뭐 이런 부분 선택을 하게 되면 따로 세금 계산서라든가 증빙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수입신고서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명세서 해당 없으므로 선택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 확인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전표 입력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매자, 내 거래처죠. 우리 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입해가지고 수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서식은 그래서 구매자가 발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 번호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에 공급자 뭐라고 돼 있는 이 공급자가 우리 회사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공급자가 우리 회사인 경우에 영해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구매확인서 발급일자하고 동일할 거고요. 구매확인서가 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는 과세 처리한 다음에 일단 과세 처리하고 나중에 추후 영세율로 수정 작업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 갖고 입력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마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영세 있고 품목 뭐 입력하면 되고 공급가액 이렇게 하는데
영세율, 여기 영세율 구분해 보면 뭐예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공급하는 채와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고 서류 번호 이건 뭐였죠? 구매 확인서의 번호 어디 있었어 이거 여기 있었네 요 구매 확인서 번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쭉 하면 대부분은 이제 거의 다 내용 전표 자료 입력하는 부분은 다 설명을 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회계편에서 설명했던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뭐예요? 예정 신고할 때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발견이 됐어요. 언제? 확정신고 때 반영을 좀 해주겠다. 어떻게 하느냐면 간단해요. 누락한 세금계산서 해당 날짜 언제? 8월 30일 날짜에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내가 8월 31일 날 그러면 7, 8, 9월 거를 10월 25일 날 예정 신고해야 되는데 예정 신고 안 했어. 안 한 거 이제 확인했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8월 30일 그냥 날짜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요거 F11 간편집계 요거 역삼각형 SFO 예정 누락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확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이 팝업 창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정신고 요거 했는데 언제 신고를 할 거냐? 확정신고 때 할 거예요. 확정신고 개시 연월이 언젠데 요거 언제요? 10월 7, 8, 9니까 확정신고는 언제요? 10월 1일 날 개시가 되겠죠. 그래서 10월 1일을 입력하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게 뭐예요? 매출 누락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예정때가 아니라 확정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될 겁니다. 어떻게? 예정신고 누락분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매출에서 예정 누락분 이게 세금계산서 발행분이었어요. 요게 누락됐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간편하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예정 누락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가산세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가산세 처리는 자 해당되는 이 해당 전표가 가산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하면 가산세 과세 대상 전표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누르냐? 똑같이 F11 간편집계 요 밑에 역삼각형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SF8 가산세 입력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가산세 입력 및 수정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 여기는 가산세, 여기 있네. 4% 율이다, 3% 율이다, 미발급이다, 해가지고 4%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가산세 여기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러면서 그 해당 전표에 보면, 누락도 됐고, 가산세 적용이 된다. 이렇게 가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산세가 반영이 되고요. 홈택스에서 우리가 주로 홈택스에서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 하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일자 그리고 전송일자 이런 부분들을 국세청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연 전송 등 가산세가 자동적으로 적용돼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요렇게 되면 나중에 요 하면 요렇게 옆에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딱 보면 분홍색 바가 이렇게 살짝 표시가 돼 있어요. 분홍색 바가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야 이거 가산세 대상이거든. 이런 식으로 살짝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뚝하니 여기 딱 돼 있고 아우 끔찍하죠. 요런 거 가산세 적용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집계에서 보여준 거는 요 가산세 탭이 가보면 가산세가 적용된 전표 내용들이 쫙 다 집계가 돼서 여기서 보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전체 입력 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 가산세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요거 부가세 신고서.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는 일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쭉 볼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왜 가산세 명세 여기 옆에 우측 화면에 별도로 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신고서 작성, 부속명세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쫙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는 부속명세서 작성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